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홈플러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희생계획안이 나왔고, 종사자들의 노동자들 급여가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나오지 않아서 어제는 사용주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DIP 대출이 없으면 마치 홈플러스가 문을 닫아야 할 것처럼 거의 반협박적으로 산업은행과 메리츠에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특별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 한가운데 지금 홈플러스가 원하는 방식대로 DIP 대출이 되는 순간에 저희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체 피해자들의 돈은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희생계획안이 잘 만들어져서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는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 저희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와중에 MBK 홈플러스 사기채권 발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피해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잠을 못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각 논리를 저희가 입수해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유전무죄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돈 많은 로펌이 변호하다 보니까 판사도 찍소리 못하고 무죄 방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 논리에 김병주와 홈플러스 김광희 측 논리는 부동산 가치가 있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 전단체에 대한 사기채권 발행이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채권 발행의 기망의 고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논리를 그냥 법리적으로 그냥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장기각 논리가 그대로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앞으로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사기채권 막발항에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논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홈플러스 부동산이 자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기 유동화 전단체 만기 지급 능력을 부동산이 많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고정자산이고 희생 절차와 담보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단기간에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적인 자산입니다. 둘째, 재판부가 전체했던 부동산 자산을 통한 지급 가능성은 이미 담보로 묶여있기 때문에 1순위 메리츠가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고 희생 절차로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을 외면한 추상적 가능성으로 기각시켰다고 봅니다. 설령 홈플러스가 장부상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 유동성 위기와 희생 신청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카드사와 유동화 전단체 주관사, 판매사인 신용증권, 하나증권 등 각 증권사에 그리고 저희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고 보지했어야 마땅한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각사유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급 여력이 충분했다면 희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 DIP 대출 같은 대출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실패한 행위들을 다시 보면 지급 여력이 있었다라는 기각 논리가 아니라 MBK 홈플러스 측 주장과는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기 여부는 전단체 발행 시점에 고의와 기망의 의지가 있었는지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제시되는 기각 구속영장 청구 심리에서 부동산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의 의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급 적용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만으로 전단체 발행을 사기적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장재판부의 판단은 자산과 유동성의 문제를 혼동한 오류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보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회생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매각도 불가능한 고정자산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전단체 발행 중단 시 즉각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구속시키지 않고 건물이 많고 자산이 많다고 풀어주는 것은 재판부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에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기각 논리는 아니었겠지만 검찰이 지난 10개월 가까이, 10개월인가요? 네. 10개월 가까이 저희 피해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수사해 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어쨌든 기소까지 이룰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재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을 통과해서 피의자들이 혐의를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루속히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피해자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서 2월 17일 이후에 발행한 전단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전단체 발행의 논리가 홈플러스에 단기 유동자금을 공급하였는데 12월 발행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나 기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반쪽 수사와 반쪽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도 2월 17일 이전 12월분까지 포괄해서 모든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모두 다 빠지지 않도록 기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피해자들은 오늘도 이렇게 추위에 섰습니다. 저희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언론사 여러분과 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한국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칠까요?